대표님 요즘 단타 못하면 그냥 미국 주식이나 해라 이런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엔비디아 이미 오를 대로 다 올랐으니까 반도체 주식에 좀 넣어봤어요. 지금 3개월이 지나고 까보니까 수익률이 완전 박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미국 주식은 아무거나 사가지고 그냥 묻어만 두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거를 요약해서 말하면 그거예요. 올랐으니까. 그쵸. 그렇죠.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산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투자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올랐으면 상대적으로 싸진 거예요? 비싸진 거예요? 가치가 똑같다고 하면? 비싸진 건데 지금이 제일 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쌀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쵸. 근데 제일 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유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좀 똑똑하려고 공부를 많이 해보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인 걸로 스스로를 최면을 걸어요. 지금까지 올라서이지만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AI가 있잖아. 잘 될 것 같아. 테크 주식들이 국경이 없어지면서 전 세계 점유율이 올라갈걸? 이런 식으로 유식한 말을 막 만들어내요. 그것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슴에 정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야. 그냥 올랐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떨어지면 테슬라는 400달러부터 100달러까지도 떨어졌었어요. 또는 카카오 같은 주식은 코로나 때 몇 답을 올랐다가 다시 다 반납했어요. 그랬으면 그것도 그때까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몇 년 내내 올랐단 말이에요. 테슬라가. 카카오도 2, 3년 내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졌잖아요. 그냥 재수 없던 거야 하고 다른 거 사나요? 이미 돈은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도 이게 올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는 거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주식, 부동산, 금, 채권, 현금, 비트코인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아주 장기로 보면 그 특정 자산군이 몇 퍼센트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계산해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장기 수익률을 자랑하는 게 주식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인 것도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올랐을까요? 나라가 탄탄해서? 맞아요. 나라가 탄탄해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 규모가 커서? 또 경제 규모도 크고. 이게 많이 쓰잖아요. 네. 거기 것들을. 미국 것들을 많이 쓰죠. 네. 미국 사람들이 그런 제품들을 잘 만들어 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경제 규모가 커서도 그렇고 영어라든지 달러화가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니까 우리가 자꾸 영어를 배우려고 하잖아요. 또 똑똑하신 분들 미국으로 유학 많이 가시고 이민 가셔서 그쪽에서 창업하려고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선순환이 된 것도 맞고요. 또 하나는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터넷 이런 쪽으로 무형의 자산을 파는 경제 규모가 확장되고 있거든요. 옛날에 아까 얘기했던 저 PBR 같은 철강 제품, 자동차 제품, 아파트라는 건설 이런 건 유형의 재화잖아요.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근데 최근에 사람들이 용돈 받고 월급 받으면 쓰는 게 예를 들면 넷플릭스 결제하고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하고 이런 식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거 무형의 재화를 많이 사잖아요. 돈이 그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그런 것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미국.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자동차 팔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요?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배 태워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엄청 힘든 일이죠. 돈도 많이 들죠. 근데 유튜브를 미국에서 찍어가지고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보면 돼요?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재화가 많아지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이 조금 더 힘을 쓰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을 공부해봐라. 그리고 미국의 이른바 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을 공부해봐라. 그런 회사들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들을 또 덮어놓고 그냥 사면 또 오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 대표적인 사례로 이 IT 버블 때 꽤 옛날 얘기지만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지금도 M7에 포함되는 정말 큰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의 주가가 제가 알기로 100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러면 그 100분의 1 토막 나고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기까지 2년 걸렸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 샀어요. 지금 M7이라고 하는 주식 중에 난 엔비디아인 것 같아, 마소인 것 같아, 지금까지 올랐잖아 해서 샀어요. 1억을 넣었어. 근데 2년 동안 그게 100분의 1 토막 났다고 쳐봐요. 100만 원 됐어요. 견딜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이후에 분명히 다시 올라갈 거고 2억 3억이 될 수 있어. 미국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미국 경제는 위대하니까. 근데 견디기가 아마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생존 편향이고 현재 시점에서 이 기업이 잘 된 거 위주로 내가 사고 싶은 그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게 여러분들의 돈을 계속해서 벌어주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엔비디아나 아마존처럼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좀 잘 되는 종목들이 네. 이런 게 한국 주식에도 있나요? 한국 주식에도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 100배 이상 오른 기업은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근데 10배씩 오르는 기업은 한 1, 2년에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그럼 최근이 뭐였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거 기억 안 나세요?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아, 에코프로 15배 올랐을걸요? 그러면은 그 대표님 20년 동안 경험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저는 많이 벌었던 주식은 코로나 시점에 저도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돈을 여러 차례 나눠서 이제 벌게 됐는데 처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돈을 벌었던 거는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평생 살진 않을 것 같다. 이 감염병이 해결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다시 나갈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크루즈선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카니발 크루즈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카니발 크루즈는 다시 성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다 해외여행 가시는 것처럼. 근데 주가는 그 전에 훨씬 빨리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익을 실현했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투자했던 게 임플란트 기업이었어요. 임플란트 시술 같은 경우는 이가 아프신 분들이 하는 건데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목숨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는데 굳이 내가 치과에 가서 입을 벌리고 시술을 받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 주식들도 주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이빨이 없어졌는데 이걸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수요에 상당히 재밌는 점이 이빨이 하나 없고 2개 없으면 1년 지났을 때 하나만 끼진 않아요. 2개 없으면 또 2개 껴야 되고 이게 수요가 계속 누적되는 이연 수요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갈 즈음에는 이 임플란트 회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완전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주로 해외여행을 놀러 갔을 거고 해외여행 갈 때는 비행기를 보통 타고 가야 되겠죠. 비행기 좌석수는 한정돼 있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티켓값이 좀 올라도 나는 좀 비싸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해외여행을 가셨잖아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재화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사람들이 그걸 지불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높으면 가격 탄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비행기, 항공 회사에 투자를 했었고요. 반대로 뭐 실패한 주식도 이 책에는 여러 종목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CJ CGV라고 영화관 주식에 제가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실패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복기를 해봤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쉬운 에피소드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CGV의 팬이에요. 영화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1년에 영화관 가서 보는 게 거의 20편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 CGV의 통계를 보면 제가 상위 몇 % 안에 들 정도로 CGV에 돈을 많이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관에 가는 게 좋은 사람이고 당연히 영화관 가서 보는 게 집에서 보는 거나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낫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CGV라는 영화관이 다른 영화관보다 훨씬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앱도 참 잘 만들어. 뭔가 고객 응대도 참 친절하게 잘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일단 영화관을 잘 안 가더라고요, 요새. 근데 저는 신작 영화는 꼭 가서 보는 편이거든요. 나만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영화를 안 보는 트렌드였는데 이렇게 해서 보지 않을까? 저렇게 해서 보지 않을까? 나는 참 좋은데? 근데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하는 거야. 영화관 가더라도 그냥 가까운 데 가면 되지. 시간 맞는 데 가면 되지. 생각하는데 나만 예민하게 막 얘는 좌석이 CGV가 역시 CGV라서 막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줬을 때 저의 뭐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그냥 투자 얘기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 더 귀담아 듣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투자를 잘하는 법 중에 하나가 여러 친구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 친구가 나와 취미가 다른 친구, 나와 나이가 다른 친구, 나와 직업이 다른 친구, 이런 사람을 만나야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PD님처럼 어린 분들이 영화관에서 데이트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봤다면 그렇게 투자를 안 했겠죠. 근데 여의도 사람들만 만나면 걔네들은 맨 주식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올랐네, 떨어졌네, 요새는 저 PBR이 테마네, 어쩌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있거든요. PD님, 작가님은 아마 방송 미디어 업계 분야에서는 요새는 요 소프트웨어 많이 쓰던데? 요새는 요 카메라가 야 유명하던데? 요새는 요 유튜브 채널이 이래서 잘 되던데 하는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잘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시청자분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분명히 자기만의 엣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취미 또는 내가 공부한 전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가 물론 하루 종일 주식만 하니까 조금 더 유리하겠지만 개인 투자자가 돈 버는 것과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공부만 한다면 누구나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주식을 특징을 쭉 얘기해 주셨는데 전 딱 듣고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그 대표님 책에 나와 있던 건데 188페이지에 지금은 경기 회복에 초점 맞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관광주도 그렇고 어쨌든 미래에 잘 될 거를 생각을 해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표님은 그렇게 미래에 잘 될 걸 이런 걸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저는 세상 만사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책도 많이 읽는 거고 그래서 신문도 많이 보는 거고 지하철 타고 지나갈 때도 저 사람이 핸드폰으로 뭐 보고 있지? 요새는 유튜브 보는구나. 요새 저 사람은 웹툰 보는구나. 웹툰은 뭐 네이버 사이트에서 보는구나. 이런 걸 많이 관찰을 해요. 그걸 관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테마인가? 많이 이미 투자하고 있는 업종인가? 그렇지 않은 걸 찾는 거죠. 나는 어느 거를 발견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직 그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 하는 것들을 찾는 건데 예를 들면은 저의 가장 좋은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친동생이거든요. 그 친구가 저랑 완전히 판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또 이렇게 계산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친구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일도 아예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심지어는 그 친구는 외국에 살아요. 그러니까 사는 곳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뭔가 얘기를 하면 이런 젊은 여성이 요새 외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꼭 한번 찾아보게 되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친구가 저한테 알려준 게 뭐냐면 이 오트 밀크 아세요? 귀리 우유? 요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죠. 네. 옛날에는 스타벅스 정도 가야 이 두유 정도 있었고 일반 카페에서 뭐 오트밀크 이런 거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이 좀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선진국이라서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실제로 상장을 한 거예요. 오틀리라고. 그랬더니 그 회사의 주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저는 투자하진 못했어요. 그런 주식도 알게 됐고 최근에는 그 친구가 저한테 돈을 보내줄 게 있었는데 은행으로 보내지 않고 와이즈라는 앱으로 보내줬어요.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걸 보면 바로 저는 찾아보고 다 연구해보고 너 이거 왜 써? 요새 인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거를 검색을 했을 때 만약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있다면 저는 그거를 안 좋아하는 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틀리라고 하는 그 귀리우유 회사를 안 산 거는 그 귀리우유는 나만 몰랐던 거고 미국 유럽 사람들은 이미 너무 그 브랜드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회사를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앞으로도 꾸준히 쓰일 거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현재는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 나가면 분명히 돈 벌 기업이 1년에 몇 개씩은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4년 올해 가장 집중해야 될 그런 메가 트렌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두 개인 것 같습니다. 2024년 연중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메가 트렌드는 일단은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인공지능이 일반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게 2022년 11월 챗 GPT가 나오고 나서고 주식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이니까 2023년 한 6월 정도 한 1년에서
1년 반 가까이 된 얘기예요. 그럼 너무 오래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몇 가지 우리가 얘기했던 뭐 2차 전지도 그럴 수 있고 초전도체도 그럴 수 있고 금방금방 바뀌는데 인공지능은 왜 그렇게 장기적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 가장 오래된 메가 트렌드를 하나만 꼽아보라면 스마트폰이거든요. 애플이 스마트폰을 낸 게 2007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스마트폰이 2013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지배해 왔어요. 그 트렌드가 상당히 오래됐고, 제가 그래서 애플의 이 재무제표를 한번 봤거든요. 2006년부터 그 회사가 끊임없이 6년 동안 성장을 했어요.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모두. 그러면 스마트폰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변화, 뭐가 더 클까라고 생각해보면 뭐가 더 클 것 같으세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더 클 것 같으세요? 작가님은? 스마트폰? 근데 비등비등한 것 같죠? 저 잘 모르겠죠? 근데 그만큼 스마트폰만큼 인공지능이 큰 트렌드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더 클 수도 있고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이게 1, 2년 만에 끝날 트렌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할 거고, 어떤 수혜주가 얘였다가 쟤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하겠지만 공부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몇 년간 정말 후회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일본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포메이션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해외 주식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까를 관심을 많이 보고, 그 중에서 정말 강력한 이 트렌드가 뭘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인공지능이 규모로는 뭐 더 크겠죠? 하지만 지속성으로 봤을 때는 이 일본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나 디지털 포메이션도 만만치 않다. 일본 사람들이 언제까지 현금을 쓸 거고, 언제까지 이 연필을 쓸 거고, 언제까지 팩스로 일을 할 거고, 도장을 찍을 거냐, 분명히 그런 일을 없어져야 될 거고요. 우리 아까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한 것처럼 일본 정부도 그걸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있고, 일본 기업들도 제가 기업 단위에서 보는 느낌으로는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전단지를 보고 주문하던 시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처럼, 또는 예전에 대학교 이 벽보에 어느 회사 삼성전자 모집합니다 이런 거 붙어 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사지원부라고 해요. 거기 이제 과 사무실에 가면 어느 회사 이제 지원하세요. 그러면 뭐 추천서 써준다. 뭐 이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사람인 잡코리아에서 다 검색해서 원티드에서 지원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디지털화, 뭐 인터넷화, 뭐 스마트폰화 이렇게 다 될 건데, 그게 강력히 갈 수 있는 지역이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것도 글로벌 투자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테마라고 봅니다.